가족 같은 직원을 구한다. 구인 광고에 늘 등장하는 말이죠. 하지만 정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회사를 찾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30대 여성도 그랬습니다. 2013년 5월 이 30대 여성은 한 중소기업 격리직 면접을 봅니다. 비슷한 또래의 사장이었고요. 인상도 나쁘지 않았죠. 가족 같은 직원을 구한다며 직원 복지 차원에서 의료 실비가 보장되는 보험까지 가입시켜준다고 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여성. 그런데 출근 4개월 만에 이 여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직장 동료들과도 가족, 지인과도 연락이 닿지 않았죠. 그런데 이 회사 책임자의 태도가 좀 이상했습니다. 다급한 일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직원이 출근을 하지 않는데도 경찰 신고나 찾기는커녕 이 새로운 격리 직원 면접을 봅니다. 대체 이 여직원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 사람을 가족같이 여긴다는 이 회사의 숨은 진실은 무엇일까요? 한겨레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직원 8명이 정도 되는 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상합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는커녕 격리 직원이 사라지자마자 면접을 봤다고요? 일단 이제 사람이 뭐 출근을 하지 않으면 네.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고 해서 사람 찾는 것부터 우선이 되겠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참 특이하게도 이 사람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격리 면접을 봤습니다. 자, 격리 면접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공고를 이전에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없어질 것을 미리 이 사람은 예측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글쎄요, 이렇게 아무리 이제 뭐 중소기업에서 돈을 다루는 그런 격리 직책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이 사람이 없어질 것을 미리 알고 공고를 내서 바로 이렇게 그 면접을 봤을까 하는 것에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데 먼저 가장 확인해야 될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여직원이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어요. 네. 했다고 한다면은 회사 출근했으니까 네. 가출했다는 건 두 번째로 보고, 일단은 최후에 만난 사람, 만난 사람 찍겠지만 제일 나중에 만난 사람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갖고 다니는 휴대폰의 통화 내역을 보게 되면은 제일 나중에 아니면 중간에 많이 통화한 사람을 확인해야 되고, 또 주변에 CCTV라든지 아니면 블랙박스도 확인하는데 그런 걸 확인하다 보면은 소재를 추적할 수가 있는데, 어떻든 출근한 뒤로 가출했다? 근데 가출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집 주변도 정리도 안 했고 어떤 것도 안 했는데도 갑자기 사라졌다고 한다면 회사에 출근한 뒤로 사라진 거로 경찰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월요일에 일단 회사 출근을 한 뒤 사라졌거든요. 그럼 직원들, 그 주변 직원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얘기를 들어봤어요. 네. 그러면 마지막에 누구와 같이 있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직원들 얘기가 사장하고 이 사라진 여직원하고 마지막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다른 직원들은 그날 외근을 나갔답니다. 네. 모두 외근을 나갔고 오후 1시쯤에 사장하고 여직원하고 둘이 있었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사장한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네. 사장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날 창고에 가서, 물품 창고에 가서 선반에 거기 이제 그 제품 이름 붙이는 거, 네. 그 선반 위에 이제 제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제품 이름을 선반에 써서 붙였는가 봐요. 그런 작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후에는 이제 오후 면접이 있어서 자기는 먼저 나왔다. 네. 그 창고에서 말이죠. 그리고 보지 못했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창고에서 봤다 이렇게 사장이 그렇죠. 얘기를 했군요. 그럼 이 여직원 어디서 발견이 됐습니까? 여성은 멀리 가지 않은 곳, 바로 회사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네. 오전 8시에 발견이 됐는데요. 이 출근한 그 청소 직원이 여성을 회사 사무실, 그러니까 창고 안에서 발견을 한 겁니다. 네. 창고 안에 쓰러져 있던 여성 숨진 상태였는데요. 당시 여성에는 머리에 피가 흘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둔기에 의해서 누군가 맞은 흔적 혹은 둔기에 의해 떨어져서 상처가 난 흔적도 함께 발견이 된 거죠. 그렇군요. 사고사와 타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경찰은 타살이라고 봤나 보네요. 네, 지금 이제 경찰이 타살이라고 보는 이유는 현장은 이제 그 진실을 말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피해자의 사체를 보게 되니까 팔다리에 찰과상과 피하 출혈이 있었고요. 직접적 사인으로 보이는 그 뒤통수에 있어서의 그 두개골 함몰, 즉 다시 말해서 이 두개골이 뭔가 둔기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눌려서 내려갔다는 거죠. 이 머리 손상, 즉 둔기에 의한 머리 손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아마 어떤 사람과 다툼을 하는 그 과정에서
방어헌이나 또는 압박헌이 있었다라고 억압헌이 있었다라고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3의 인물하고 다투다가 거기에서 상처가 나고 결정적으로 그 피해자의 그 뒷머리를 뭔가 둔기를 이용을 해서 강하게 타격을 했다. 네. 이렇게 이제 경찰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타살이다라고 수사를 개시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유력한 용의자는 창고에서 이 여직원을 마지막으로 봤던 회사 사장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보세요. 지금 그 창고에서 네. 시신이 발견이 됐고 마지막으로 만난 게 회사 사장이었고요. 그리고 출입한 사람이 없어. 그럼 당연히 네. 용의자로 수사를 하는데 그 사장은 계속 부인한 거죠. 부인하면서 또 경찰관들이 또 추궁하게 되다 보니까 무익변 행사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면접을 보고 네. 오후에 여자친구하고 사귀 모임에 나갔다. 친구가 있다. 알리바이까지 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부인하니까 경찰에서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회사 사장과 여직원이 혹시 평소에 갈등이 있었는지 이런 걸 조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요한 거죠. 지금 네. 이제 김은배 팀장이 얘기한 대로 사장이 이제 가장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네. 그럼 유력한 용의자가 되면 그 동기를 봐야 되는 거죠. 네. 살해할 만한 동기가 있는가.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럼 사이가 나쁜가 이걸 봐야 되는데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소에 이 사장하고 여직원은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범행의 또 방법을 봤습니다. 네. 그랬는데 둔기로 내리쳤다고 얘기하는데 피가 튀긴 흔적이 없어요. 좀 이것도 이상하게 봤고요. 네. 그 다음에 어쨌든 통화 내역을 봐야죠, 이제. 이 두 사람 사이에. 근데 통화 내역을 봤더니 특별한 어떤 정황 같은 건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용의자이긴 한데 사장이 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못 잡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사장이 만약에 배제된다면 누군가 창고에 몰래 들어와서 이렇게 범행을 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것도 경찰에서 확인을 했는데 네. 그 창고가 건물 4층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 힘들고 위에서 보게 되면 내려오기가 그것도 힘들어요. 특수장비 아니 못 내려오는데 또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창문이 가로가 67cm, 세로가 20cm. 남성이 들어가기는 너무 힘들어요. 물론 어린애는 가능하겠지만 절반적으로 성인 남성이 들어오기는 힘든 상황이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면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사장인데 여전히 사장으로 남는 거죠. 예, 그렇게밖에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면 용의자는 있는데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주변 CCTV 이런 거를 좀 많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경찰도 사건 현장 주변이나 회사 CCTV를 살폈는데 이 창고 앞에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당시에 CCTV도 경찰이 확보했는데 네. 이때부터 수사에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던 9월 9일, 그러니까 1시 50분쯤이에요. 이 CCTV에 피해 여성과 함께 이 사장이 창고 안으로 뒤따라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네.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이요. 바로 이 피해 여성과 함께 이 창고 내부 CCTV인데요. 저렇게 창고 뭔가 정리하는 모습, 당시 정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이후에 다른 CCTV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후의 영상인데 이 남성이 혼자 혼자 나오네요. 네. 나오는 모습 역시도 이 CCTV에 확인이 됐습니다. 들어가는 모습인데 뭔가 이렇게 장갑을 끼면서 흰 셔츠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이뿐만이 아니라 나오는 CCTV 영상도 함께 포착이 됐는데요. 나올 때 사장은 뭔가 이 커다란 상자를 옮기면서 보이는데 보시면은 CCTV의 여성의 모습은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요 실제로 이 CCTV 말고도 이후 시간대를 계속 돌려봤는데 이 다음 날 이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기 전까지 이 CCTV에는 저 남성과 여성 외 그 누구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저 상자가 가장 수상해 보이거든요. 저게 혹시 범행 도구가 들은 게 아닌가. 근데 사실 CCTV는 저 상자 안까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조금 답답합니다. 지금 이제 네.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아마 이 사람이 요트를 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트 회원들에게 선물하기로 자기가 약속을 했던 욕실화가 그 안에 들어 있었다. 네. 그래서 이 실내화하고 치약 한 박스를 상자에 담다가 이게 다 담기지가 않아가지고 추가적으로 이 상자 덮개를 갖다가 세운 뒤에 동일한 상자 하나를 더 집어넣어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그 피해자가 왜 그러냐면 지금 CCTV에 보면 둘이가 들어갔는데 혼자만 나왔고 그렇죠. 아무 사람도 들어가지 않았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성이 주장하는 것은 혹시 피해자가 거기서 작업을 하다가 의자에서 떨어지면서 피해자 주변에 있던 어떤 무거운 물건 이런 물체에 의해서 뒤통수를 부딪혀서 혹시 손상이 있어서 사망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 말을 듣고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해 보니까 실제로 이제 사체 주변에 있어서 어떤 둥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라지에타 모서리 그리고 이제 인터넷
그 박스 모서리가 유일한데요. 실제로 거기에 부딪혔다는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혹시 또 부딪혔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이 여성의 그 머리 뒤에 있는 두개골 함몰이 나올 정도의 머리 손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이 남성에 대해서 수사에 그 칼날을 들이대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한 번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저 CCTV 속 문제의 상자를 경찰이 찾아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이기 때문에 부인하기 때문에 증거 찾기 위해서 그 주변을 수색을 하다가 골목에서 저런 상자하고 다른 지역 유력한 증거물을 발견하게 되는데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해머라고 아시죠? 망치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황토색 박스에 그 검은색 장갑이 있었고요. 흰색 긴팔 와이셔츠가 있었고 또 그리고 회색 모포가 있었는데 그 해머의 머리 부분하고 손잡이 부분에 혈흔이 있었어요. 혈흔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모포에도 혈흔이 나왔는데 그 혈흔을 확인해 보니까 그게 피해자와의 DNA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발견된 증거물로 해서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라는 게 증명되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에 이러한 증거들까지 발견이 되니까 사장도 결국에는 인정을 하게 되죠. 예, 저런 증거를 가지고 이제 범행 나흘 만에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추궁을 했더니 처음에는 이제 부인하다가 이제 나중에 실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화가 나서 죽였다. 죄송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경찰이 밝힌 거를 보면은 그 창고 정리를 하다가 이제 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창고 정리를 하다가 해머가 위에서 떨어졌는데 이 여직원이 그 해머를 맞고 나서 신경질적으로 A씨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라가치밀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죽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사장이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왜 숨기려고 하거나 시신을 옮기려고 하거나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대로 나섰잖아요 아까. 네. 그랬더니 뭐 신음소리가 나가지고 살아있는지 알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을 했습니다. 창고 위에 있던 해머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경찰은 어떻게 봤습니까? 사실 우발적인 범행이라면 상식적으로 여성이 큰 상처를 입었으면 너무 불안하고 그렇죠.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 일상적인 생활을 못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너무나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그대로 진행해 왔습니다. 여자친구와 사교 모임에도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일정대로 모임이 있었는데 모임 다 꼬박꼬박 다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사건 다음 날 면접에 직접 들어가서 새로운 직원의 면접까지 봤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근 사무실 직원이 당시에 증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태연하게 면접을 보면서 우리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다. 가족같이 지내면 된다. 이렇게 면접까지 봤다는 거예요. 우발적이고 아주 당황한 상황이라고는 조금 배치되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이 둔기 역시 우연히 선반에 있던 둔기가 떨어졌다고 했지만 직원들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그렇게 4kg이나 되는 둔기가 무엇인가 이렇게 저장해 놓는 곳에 쌓아놓는 곳에 왜 거기 있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직원들의 주장까지 나왔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런 해머를 사실 집이나 창고에 두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이렇게 여직원을 살해하고 면접도 보고 사교 모임도 가고 주변 사람들은 이 사장이 그럴 뿐이 아닙니다. 또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사람의 평판이 성격이 굉장히 차분하고 냉정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그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자기는 우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겠지만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 그 범행을 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게 되면은 격리 직원에 대해서 면접을 보고 또는 여자친구하고 어디 딴 데 가서 알리바이를 만들고 한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이것은 우발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대로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사고 나중에 발견된다 하더라도 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한 그런 여러 가지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본인은 거기에서 싹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아무리 우발적이다라고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행적을 보게 된다면 이것은 반드시 계획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일단 범행 수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범행 동기가 중요해지는데 이 사장의 주변 그리고 생활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사장이었지만
굉장히 생활이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생활은 어려웠는데 네. 겉보기에는 조금 호화로운 생활을 했죠. 그래요? 지금 그 사장이 피의자가 그 외제차를 3대 정도를 굴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로 취미가 승마나 골프.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네. 거기인데 승마 골프를 했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보기와 딴판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의 보증금에 85만 원 정도의 월세를 내고 원룸에 살았는데 네. 4개월째까지 월세를 밀렸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도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다시피 골프를 네. 즐기고 승마를 즐기고 외제차를 세고 다니고 겉으로 볼 때는 있는 것처럼 그렇게 타인들한테 보여준 거죠. 그렇군요. 집세와 봉급도 주지 못하면서 외제차와 특히 요트 생활까지 즐겼다. 그래서 경찰이 굉장히 수상하게 봤고 결국에는 숨진 격리 직원이 가입한 보험을 찾아내게 되더라고요. 네, 결국 이게 이 살인이 보험 살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에 그 사망한 이 피해자의 명의로 해서 매달 80만 원이면 이 보험금으로 엄청난 거죠. 그것을 그렇네요. 들고 이제 수령인을 누구로 했냐면 바로 네. 자기 자신으로 했단 말이죠. 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좀 약간 그 이상하게 그렇죠. 어떻게 자기 자신이 수령자가 되고 나머지 그 사람이 쉽게 동의를 해줬을까라고 네. 하는 것이 의심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꼬드겼습니다. 어떡해요?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의료 실비 그리고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만약에 퇴직금이 나오는 보험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 돈을 다 돌려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동의를 받았는데요. 지금 이제 이 그 회사 내에 8명이 직원이 있는데 실제로 이것과 연관돼 가지고 보험에 가입을 한 사람은 2명으로 밝혀졌는데 이 그렇군요. 피해자하고 또 얼마 전에 법인 카드를 가지고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남자였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총 26억 9,200만 원을 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회사 복지인 것처럼 꼬드겨서 이러한 거액의 보험을 가입시켰군요. 결국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사장이 어떻게 단죄를 받게 됐나요? 이 사람이 이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가 며칠 전에 이제 확정이 돼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이 범죄를 어떻게 봤냐면 법원은 말이죠. 이거는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죽인 것이 아니고 보험금을 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26억 원에 이르는 그런 계획적인 살인이고요. 그다음에 극단적인 인명 경시입니다. 그다음에 돈을 노렸기 때문에 네. 중대 범죄가 결합한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무기징역을 이제 확정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